쌍방울의 주가 조작과 검찰이 그걸 알고도 외면했다는 의혹이 오늘 국정조사의 쟁점이 됐습니다. 당시 조사를 했던 금감원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검찰에 대면 보고까지 했지만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의 의도적인 봐주기 수사였다는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쌍방울의 주가 조작 정황을 조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조작 기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의 어떤 위반 사항들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논리들을 검찰에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에서 보충적으로 작성을 해서 1월 말에 찾아뵙고 저희가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쌍방울이 주가 조작으로 100억 원 이상 이득을 봤다는 조사 내용. 금감원장은 JTBC가 보도한 자료보다 더 많은 자료를 검찰이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띄워주신 그 자료는 정리한 자료고요. 지금 못 갔다는 자료는 그거에 관한 기초 증거 자료들입니다. 이거 말고 훨씬 많은 그 자료들을 이제 유죄의 증거가 될 자료들은 안 가져간 겁니다. 이런 증언이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대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엮을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진술을 이끌어냈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국정원은 쌍방울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북한의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는 걸로 확인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은 리호남을 필리핀에서 만났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카다 호텔 후문 쪽으로 오시다. 입구에서 만나서 후문 입구에서 줬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회장님이 계신 방까지 저는 안내를 했고요. 돈을 준비해 가셨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리오남을 찍은 사진이든 갖고 있는 사진이 있으면 그걸 준비해 주세요. 네, 그거는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 증인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청문회에 나오지 않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박상용 증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예, 거부합니다. 경호관은 박상용 증인을 대기시키는 장소로 집행하십시오. 자, 다음은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방식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상호간 토론은 하실 수 없습니다. 자, 증인 및 참고인 상호간 토론은 할 수 없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박상용 오늘도 출석은 하고 증인 선서는 거부하고 퇴장당했습니다. 일단 이거 의도가 있는 거죠? 증인 선서 안 하는 거는. 당연하겠죠. 예. 안 하는 거는 저기서 무슨 말 하면은 나중에 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을 받으니까 일단 그거는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거지만 이제 안 하는 명분은 달리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 국조특위는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발언을 계속해서 자기의 주가를 띄워보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박상용이 죄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 정말 한 점 고의성이 없고 의도가 없고 그냥 자기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고 다 그랬어. 예. 그런데 지금 청문회 불려 나왔어. 예. 그럼 증인 선서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하고 오히려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사실대로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야. 박상용이 가슴속에 있는 가장 깊은 이야기가 뭐냐면 공소 취소 안 한다라고 약속을 해주면 증인 선서 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그렇죠. 그 얘기만 오늘도 그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나와서. 왜 이게 말이 안 되냐면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가 증언하면 공소 취소 되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저 말은. 정말로 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무원의 자세에서는 저런 자리에서 공소 취소한다 안 한다 저 약속을 하라는 것도 되게 이상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정당하게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정당하게 수사했고 자기가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진술을 할 수 있다면 그럼 공소 취소 사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기 제목에도 나오잖아요. 원래 공소 취소 안 한다고 약속하면은 얼마든지 진술하겠다였는데
오늘은 보니까 얼마든지 처벌받겠다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맞바꾸겠다는 거예요, 뭐야? 아니 앞부분에 그 얘기도 있긴 있었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선서하고 수사받고 선서하고, 기소하면 처벌받겠다 뭐 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처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냥 선서하고 진술한 거잖아요. 과거에 이제 최혜병 청문회 할 때 전 네. 증인도 아니었어요. 참고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국힘에서 하도 막 뭐 너도 증인해야지 그러길래 나 증인하겠다 하고 선서하고 얘기했잖아요. 물론 고발은 해요. 위증으로. 그 수사도 받아요. 뭐 무혐의 나오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이게? 박상영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게 사실은 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무원의 자세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박상용 검사한테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지금 사실 우리도 미프적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야. 자꾸 공소 취소를 얘기하잖아. 그렇죠. 이거는 공소 취소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게 불법적인 조사, 조작 수사가 됐으면은 그거에 따른 결과는 그 다음에 논할 그렇죠. 일이지. 네. 그것도 특검이 논할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저자를 정치 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네. 법률 전문가로서 검사로서 저 자리에 서서 이야기한다면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근데 전혀 생뚱맞은 공소 취소라는 이걸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취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건 선동행위거든요. 정치행위를 정치로 하기 끌고 때문에 가버리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정치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자를 보면서 박산용이는 정치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리고 저 약속도 불분명해. 누가 저런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한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어. 지금. 어. 누가 공소 취소 안 한다 약속하면 실제로 그게 구속력이 생겨요? 아니잖아요. 이 사건 공판 검사가 설령 일단 2차 종합특검은 그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 우리는 그럴 권한도 없고 없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검찰이 기소한 건데 왜 우리가 공소취소를 어떻게 하느냐.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약속을 하면은 그런 구속력이 생기느냐? 아무 의미가 아무 의미 없는 없어요. 나중에 위법하다는 증거 나오면 그때 가가지고 약속 얼마든지 깨고 공소 취소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법적으로. 자꾸 말려 들어가 그런데 공소취소 저 사람이 말한 박상용 말한 근데 그 뭐- 이렇게 말하라고 지금 자꾸 프레임을 짜는 건데 박상용은 예.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안 말려 혼자 지금 말려. 나만 말려. 너무 하면 약간 이제 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같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어차피 오늘 동물원이니까 코끼리 뭐, 듣고 어떻게 예, 듣고. 뭐, 듣고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언론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박상용이 지금 책임을 져야 하는 국회에 가서는 선서 안 하고 일절 말을 안 하잖아요. 언론에서 왜 그런 사람을 왜 마이크를 쥐어주냐 이거지. 책임은 언론에 말하는 건 박상용이 지금 일절 책임을 안 지는 거잖아요. 그 마이크를 쥐어줘야 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원래 극우 언론이야. 원래 그러니까는 그쪽이 그러는 건 뭐 그런다 치더라도 적어도 중도라든가 제대로 된 보수 쪽에 있는 언론이라 한다면 레가시 이른바 그렇죠. 말하는. 레거시라고 한다면은 최소한의 언론으로서의 어떤 품위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건데 그럼 박상용이 말하거나 박상용이 지금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이유가 뻔히 보이지 뻔하지. 않습니까? 뻔하지. 네, 누가 보더라도 박상용이 좀 범죄자잖아요. 뻔뻔하지. 네, 그런 사람한테 마이크를 계속 쥐어준다? 네. 그거는 언론 맞지 않아요. 윤리에 안 맞죠. 저는 이 않아요. 부분은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네. 그러니까 왜 도대체 검찰 출신의 박상용이 이렇게 열심히 언론을 도와다니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예로부터 정치 검찰들이 수사를 만들고 죄인을 만들 때 써먹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하고 언론에서는 외면해버리고 그러면 한 사람이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박상용 같은 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기를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이크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기평등의 원칙이라고. 모든 이들이 너는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나쁘지 않다라는 좀 그 말을 공적인 자리에서 하게끔 해주는 게 좋다라는 표면적 이유와 사실상의 이유는 박상용이 지금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사실은 클로들이에요. 단서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나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틀림없이 나중에 수사하면 내가 언제 그렇게 말이냐 난 말한 적 없다 이렇게 빠져나갈 공간을 오히려 저는 박상용 스스로가 좀 차단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있어서 마이크를 쥐어줘야 된다. 어느 정도는 뭐 오케이, 그거 알았어. 안 된다. 오늘 잘 됐어. 한번 우리 오늘 둘이서 한번 물어뜯자고. 오랜만이네. 처음 아닌가? 예. 근데 일리 있는 말씀이기는 한데 일리 없어. 예, 내가 아니,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레거시에서 그 마이크를 굳이 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말을 한 박상용은 발언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발언을 하면은 뭐 어딘가에 언론은 와가지고 그걸 써 주겠죠.
근데 뭐 굳이 이렇게 그 비중 있는 언론에서까지 다뤄줘야 되는가 하는 아니 거는 좀 비중의 잘 의무를 모르겠어요. 떠나서 네. 그 박상영이 언론에 나가면은 늘상 하는 말이 공소 취소예요. 일전에 MBC 나가서도 말한 게 한 5분을 계속 맞아요. 그 말만 네, 떠들더라고요. 그 이야기만 해요.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행자가 고익인 고안하고 하는데도 계속 공소 취소만 떠. 왜냐 자기가 프레임을 짜는 게 그거로 가야 되거든. 코끼리만 생각하게 해야 되거든. 그런 사람한테 왜 마이크를 차라리 여기 나오려면은 국회 가서 떳떳하게 먼저 책임질 만한 위치에 가서 말을 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와서 말을 하는 게 맞다. 오늘 청문회에서 그 당시에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의 직속 상관 김영남 형사육부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오늘 청문회에서 나왔어. 그래서 김성태를 그 당시에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이유 설명을 했고 해명을 했거든요. 요거 한번 먼저 좀 들어보시죠. 22년 10월경에 검찰에서 쌍방울의 주가 조작 의심 사안을 그 조사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금감원에서는 그걸 가지고 말씀하신 23년 1월경인가 그 검찰에 통보를 했는데 검찰에서 통보한 것과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 회신이 온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좀 더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더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김성태 회장 기소 당시에는 그때 뭐 신병이 체포되고 구속기간이 쫓겼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입증에 있어서 좀 더 가능한 부분, 예, 그 부분에서만 기소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 형사육부장이 저 말을 한 거는 금감원에서 자기들이 이제 금감원에 분석을 의뢰했는데 주가 조작이냐 아니냐 이걸 갖다 했는데 거의 자신들이 검찰에서 조사한 거하고 비슷한 똑같은 내용이 왔더라. 실제 뭐 쓸모없는 내용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기소를 안 했다. 이거로는. 그리고 어제 잠깐만요. 어제 그 JTBC에서 검찰이 불기소한 그 결정문을 잠깐 보여줬어요. 저기 보면은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위 통보 내용의 다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수사에 필요한 단서가 부족하다. 이렇게 검찰이 결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예. 금감원이 전혀 저 자료를 안 줬다. 어디나라 검찰이 언제부터 국가기관이 자료를 안 줬다고 수사를 안 했나요? 금감원은 그리고 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예, 금감원이 하는 일이 그거야. 저게 핑계라고 이야기를 예.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언제부터 검찰이 국가기관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안 주니까 수사 못 한다고 했어요. 대검찰청이고 대법원이고 어디든 가서 압수수색 영장 들고 가서 다 털어오는 게 검찰이라는 조직이었잖아요. 예. 근데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저 말에 있는 거는 자료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저 단어 말의 뜻을 그대로 갖고 오면. 원래 그래서 금감원이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금감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안 주니까 우리가 못했다. 저거는 면피형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만약에 핑계가 아니고 저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사건에서 실제로 저런 일이 있었다면 바로 압수수색 영장 들고 갔을 거예요. 근데 안 줘서 못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팩트에도 다를 뿐더러 저 말이 양 당사자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검찰의 수사 기법에 비춰서 생각해 봤을 때 저게 설득력을 갖기는 좀 어렵다. 저건 전형적인 불기소하고 싶을 때 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네, 뭘 요구해요. 음. 그 요금 주겠죠. 근데 사실 안 주는 것도 있겠지. 내가 이만큼 요구하면 그 중에 뭐 없어서 못 주는 것도 있고 예.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안 주는 게 있겠지. 그거 딱 찝어가지고 요거 트집 잡아서 요거 안 줬네. 아, 부족해라고 하면서 이제 불기소하는데 핑계로 쓰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것이라서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검찰의 저런 변명 이거는 굉장히 부실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 금감원에서 주는 자료들은 뭐가 있냐면은 거래 내역 분석한 걸 심리 분석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통정매매 한 그 이거는 그렇죠. 금감원만 거래소에만 갖고 있으니까 거래소에서 주고 거래소에서 뭐 이런 걸 주면은 금감원에서 그 분석을 합니다. 하지. 분석을 해서 그럼 이건 주가 조작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의심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증권 거래랑 그 좀 더 포괄적인 그 계좌 추적을 합니다. 예. 증권 계좌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 관련된 자금이 더 어디로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금감원은 압색 영장이 없어도 계좌 그죠, 추적을 계좌 할 수가 추적이 있어요. 되니까 그거를 해서 주고요. 그러고 나서 뭐 필요하면은 이제 통화 내역 정도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요거는 주가 조작으로 의심이 강하게 된다라고
라고 하는 걸 주는 거고요. 예. 그럼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실제 사람들을 부르고 압수수색하고 털고 이런 거는 검찰이지. 이건 검찰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금감원에서 저 정도의 자료를 줬으면 제가 아까 말한 거는 거의 다 줬을 거예요. 네. 그럼 그걸로 해서 의심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하고 하는 거는 검찰이 할 일인데 만약에 그런 걸 안 줬다고 이거 불기소를 한 거면은 거의 직무유기급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수원지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수원지검은 일반적으로 그런 주가 조작 사건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남부에서 진짜로 하긴 하는데 진짜로 수원이나 뭐 검찰에서 이거를 제대로 수사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면 수원에서 할 게 아니고 이건 남부로 보내버렸어야 돼요. 남부지검으로 보내면 알아서 합니다 거기서는. 예. 예. 근데 거기로 안 보내고 그냥 불기소를 수원이 직접 한다? 그것도 일단 이상해. 그건 그러네. 네. 난 그건 생각은 못했는데 수원에서 저걸 그냥 직접 자기네들이 조사하고 그러니까 전문성은 원래 남부지검에서 그렇죠. 하는데 원래 다 남부예요 이런 거는. 그렇구나. 어쨌든 그런데 금융감독원장이 그 당시에는 이복현이었고 검사 출신 이복현이었고 지금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잖아요.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번 열흘 전에 그 국정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어떤 조사를 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 얘기했어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거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죠. 저희가 조사한 내용 금액이 부당이득 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굉장히 중죄로 처리될 거라고 저희는 다 금감원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었는데 안 가져가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예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저희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에서는 그렇죠. 금감원에서 자료를 하나도 안 줘서 우리가 기소할 수가 없었다.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라는 거고 금감원장은 지금 금감원장은 그 당시 거 조사해 보니까 다 줬는데 금감원에서 원래 그냥 자료를 검찰이라고 해서 줄 수는 없는 거고 그쪽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형식적으로 발부받아야만이 청구해야만이 이걸 줄 수 있게 되겠더만요. 그런데 이걸 안 했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주고 싶은데 있다고 다 말을 했는데도 영장이 없으니까 못 줬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결국 금감원이든 수원지검이든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죠. 네. 근데 자료를 우호적인 관계라고 그래가지고 무작정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임의 제출로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도 하는데 사실 공무원 세계에서는 그렇게 임의 제출로 줬다가 징계를 받거나 예. 아니면 그 사건 관계자나 그 개인정보의 당사자 고발을 해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곤욕을 치르는 사례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민감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호적인 관계이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주시면 우리가 그걸로 그렇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왕왕. 특검끼리도 그렇게 하니까. 많이 그다음에.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금감원에서 그럼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해라라고 하면 수원지검에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했다고 한다면은 금감원을 탓할 게 아니라 검찰을 탓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남부지검으로 갔어야 맞다 이거는 만약에 이런 사건 불기소 하더라도 남부지검으로 보낸 다음에 그렇지. 불기소를 하는 것이 네. 절차에 맞는 거예요. 근데 남부지검 갔으면 불기소 그냥 안 됐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거를 굳이 수원에서 불기소를 한 이유를 제가 추측해 보자면 김성태와의 모종의 약속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것밖에 봐요. 없죠. 예. 약속이라고 하면 협박이지. 뭐 협박이라고 봐야지. 그거를. 협박일 수도 있고요. 네. 예. 뭐 그러다가 약속도 되고 뭐 이렇게 왔다 그렇죠. 갔다 하는 많은 것이죠. 것들이 네. 왔다 갔다 그렇기 하겠죠. 때문에 김성태를 자기들이 붙들고 있으려면은 이게 다른 결정권을 가진 기관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금감원이 됐든 남부지검이 됐든 간에 수원이 컨트롤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굳이 주가 조작을 하는 기관이 아닌데도 그러네. 자체적으로 불기소를 그게 남부로 안 간 거. 그게 진짜 그건 생각을 못 그것도 했는데. 타봐야 돼.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는 어쨌든 만약에 저 김영남 형사육부장의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은 금감원에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안 줘서 우리는 이거 그냥 불기소했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렇다면은 진짜 전문가인 서울의 남부지검에 가서 야 우리가 이거 보니까 딱 보니까 그때 수사 보고서도 있었거든요. 그 수사 보고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쌍방울 보니까 이거 주가 조작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나노스라는 쌍방울 계열사가 이 시세 차익을 지금 엄청나게 보는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우리가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금감원에서 자료를 안 주네. 그러니까 남부지검 당신들이 전문가들이니까 당신들이 해결해 하고 예. 넘기는 게 맞지. 그렇죠. 그리고 저 정도의 수사 보고서 내용이면은 예. 당연히 상부에 보고가 될 겁니다. 대검에. 예. 대검에 보고가 될 거고 대검에 보고되거나 하면 당연히 통상적인 절차라면 그 부분은 남부지검으로 보내라고 예. 해서 대검이 지휘를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안 한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런 건 뭐가 있는 거죠. 의심되는 부분 없이 완전히 클리어한 사건이라면 본인들이 끝낼 수도 있겠죠. 근데 앞에 봤듯이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입증이 쉬운 허위 공시 부분만 기소를 한 것 같다라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좀 더 전문가한테 보낼 사실은 클루인 거죠. 근데 그걸 의심되는 건 있는데 우리가 입증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허위 공시만 기소했어. 이 말은 수사가 굉장히 부실했다라는 게 자백 같은 거죠. 네. 이게 남부지검 보내면은요. 거기 합수부라고 있어요. 합동수사부라고. 금융합동수사부. 거기는 거래소 직원도 나와 있고 금감원 직원도 나와 있고 국세청 직원도 나와 있어요. 한 큐에 필요한 자료를 거기서 그냥 다 얻을 수 있다고요. 거기로 왜 안 보냈겠어요? 네. 왜 안 보냈겠어요? 왜 거기는 작업을 안 했거든. 수원지검만 딱 진용을 갖다가 그렇죠. 짜서 작업을 해놓은 거지. 남부지검의 합수부까지 작업을 안 했으니까는 맞아요. 거기로 안 보낸 거지. 사실 이 정도의 진용을 갖추는 게 윤석열 검찰이라고 해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수원지검에서 말 안 들었잖아요. 그래갖고 차장검사 바꿔버렸잖아요. 도중에. 김영록 차장검사를 김영일로다 부임 2달 만에 날려버렸어요. 감사원으로 파견 보내고. 원포인트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갖춘 게 수원지검인데 이걸 다시 남부지검으로 이게 새 나간다? 그럼 남부지검에도 그 작업을 또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반발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렇지. 수원지검 안에서 이걸 해결하고 그렇죠. 그리고 싶었을 거예요. 이런 거 나눠 먹기도 싫지. 혼자 다 먹어야지. 그렇죠. 자, 아까 말씀하신 이게 그 김성태를 압박하는 카드로 썼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저 타임라인을 보면은 1월 30일 날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금감원에서 그 통보가 왔단 말이야. 이거 우리가 보니까는 당신들이 검찰에서 의뢰한 거 주가 조작에 맞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는 압수수색 영장 받아오면은 이거 주가 조작했다는 자료 다 넘겨줄게라고 금감원에 통보가 왔는데 저게 1월 30일이잖아요. 1월 30일 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김성태가 진술이 바꾼 날이죠. 1월 30일이에요. 원래 처음에는 김성태가 그 태국에서 강제 송환돼서 체포됐을 때는 이재명 전화번호도 모른다. 전혀 이거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처음엔 진술을 언론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중간에 1월 31일 날 검찰 진술에서 이재명 방북 위해서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진술을 바꿔버렸어요. 그게 1월 30일이거든. 그러니까 저게 더 의심이 가는 거지. 당신 주가 조작 이거 하면은 최소한 10년 이상인데 한번 지금 들어가면은 10년 이상 썩어야 되는데 10년 플러스 최소 10년. 네. 최소 10년 플러스 추징금. 네. 이익금 거의 전액 추징당하고 벌금도 병과될 텐데. 그거로 김성태를 그렇죠. 작업을 한 거 내가 만약 김성태 입장이라도 나도 넘어갔을 거는 당연하죠. 같아. 당연하죠. 네. 예. 굉장히 그때 검찰이 뭔가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작업을 심하게 걸 때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성태가 저때 23년 1월 달에 송환될 때쯤에 회식을 했었는데 저때 제가 아직 검사였습니다. 그때 회식을 했는데 막 2차, 3차 가면 막 이렇게 좀 취하고 그러잖아요. 취하고 그냥 저는 젊은 애들끼리 놀고 있거든요. 저쪽에 근데 좀 높으신 분들이 막 노는데 막 싸움이 난 거예요. 말싸움이. 그러니까 이제 막 차장급, 차장부장, 지청장급 그 사람 막 싸우고 있는데 야, 이재명이 뭐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뭐 그렇게 막이 지랄하면서 막 해 말하니까 아 형님 뭐 이거 많이 취하셨어요 위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야 씨발 막 이러면 큰일 나면 이러면서 싸우고 있더라고. 그때 북부에 있었나? 아니 저는 이제 남양주에 있을 때인데요. 그 뭐 여러 청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밀어붙이고 있구만. 그런 걸 느낌을 봤어요. 받았다 예, 이거지? 굉장히. 그러니까 수원지검 그 진용 갖추는데도 뭐 사람 막 갑자기 차장검사 보내버리고 바꾸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진용을 갖추기가 쉽지 않으니 수원지검에서 모든 거를 지금 끝내버린다. 그런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 죄송합니다. 하이에나. 아, 깜빡했어 지금 내가. 그런 사람들만 지금 박사형 같은 사람만 고르고 골라서 수원에 넣고 지금 너희끼리 이거 엑싯 마무리해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박상용 검사가 저 부분에서 어제 뭐 JTBC에 답변한 게 있더라고요. 그 인용을 했던 저희가 좀 인용을 하면은 박상용 검사 그렇게 해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북 송금 수사만 담당해서 압수수색에는 관여하지 않아서 몰랐다. 다만 이재명 지사 방북이 이 쌍방울 주가 부양의 핵심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주가 부양했다는 문건이 검찰에 불리한 자료가 아니다 이거. 그리고 그래서 덮어줄 이유도 없다.
덮었잖아. 그렇죠. 그 정당한 저기에 대한 네. 정당한 대꾸는 그래서 네. 왜 덮었는데거든요. 유리한 자료라면 이걸 당연히 쪼아서라도 받아야지 이걸 갖다 왜 일부러 영장을 청구하라고 하는데도 왜 영장을 청구를 안 했는가 그러니까 보네. 지금 말을- 제대로 된 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좀 바꿔야 돼요. 김성태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덮어줄 이유가 없다. 아. 김성태가 협조를 한다면 덮어줄 이유가 있죠. 그 박상용 검사는 다른 건 어떻게 막 이렇게 뭐 그 서민석 변호사하고 누가 먼저 이 형량 고려를 예. 제안했니, 네가 먼저 했니, 내가 먼저 했니 이거는 갖다 지금 막 이렇게 막 돌려댈 수 있어도 저 부분만큼은 내가 박상용 검사 입장이라 하더라도 참 변명하기가 궁색할 것 같아요. 다 확인해 놓고도 저걸 갖다가 안 해버린 거잖아. 그렇죠. 범죄 사실을 100억 이상을 그걸 갖다 어떻게 변명을 하겠냐고. 자기 말대로 자기는 고학을 수사한 죄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엄청나게 큰 고학 중에 고학. 예. 즉 이득액이 100억이지 피해액은 4천억이 넘는 걸로 4,500억 이라고 예, 4,500억 정도 되는데 그 고학은 왜 눈앞에다 두고 놓쳤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덮어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해줘야지 예. 덮어줄 이유도 없다 누가 이유 물어봤냐고 왜 덮었냐고 그렇지. 그리고 저거는 검사의 말도 아니에요. 저 말 자체가 맞아요. 모순인 게 예. 자기는 대북 송금만 했기 때문에 주가 조작 이거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러면 나는 몰라요라고 그렇죠. 말을 하는 게 맞아요. 뒤 앞뒤가 틀리죠. 네. 근데 뭐 덮어줄 이유도 없다? 자기가 주임 검사야 무슨? 네.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는 선서 안 하고 지금 다른데 언론에 나가서 무슨 이상한 공소 취소 이런 걸 떠들 게 아니고 가장 빼박 증거 중에 하나인 저 부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왜 기소를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남부로다 그럼 넘기지도 않았느냐, 남부지검으로 넘기지도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남인가요? 그 부장검사. 부장, 김영남. 그런 사람들이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박상현 검사한테 너무 많은 마이크나 이제 그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박상현 검사는 그 많은 무리들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렇죠. 예. 그 박상현 검사 많은 사람들은 그 무리들 중에도 굉장히 많아요. 예. 지금 부각되는 게 박상영이라서 예.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 다른 부장검사나 다른 평검사들 주가 조작을 덮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좀 언론이 초점을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으로서는 이제 박상용의 모든 시선을 다 잡고 있는 효과가 지금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상용이 워낙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어그로도 많이 끌고 있고 또 언론 입장에서도 취재가 잘 되니까 아무래도 취재를 계속 해오고 하면서 그러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저거는 박상용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이죠. 예.